앞부분에서 제가 그 살림살이 경제라고 하는 원칙이랄까? 어떤 철학적 원리 같은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막연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말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알겠으나 이걸 뭐 실행을 해야 되는 활동가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고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실제 활동을 할 적에 꼭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한 두 개 정도 원칙만 말씀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지역, 그러니까 저는 반경 1 킬로미터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경 1 킬로미터의 원칙이라는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공동체 재산이라고 하는 원칙, 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반경 1 킬로미터의 원칙이 뭐냐 요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돈벌이 경제하고 살림살이 경제 이 두 개의 그 어떤 차이랄까? 요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반경 1 킬로미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단 그 뭐 이마트가 됐든 무슨 뭐 홈플러스가 됐든 이게 우리가 마트에 가 보면요.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몇 천 킬로미터 때로는 뭐 그 이상을 거쳐서 온 물건들이 있어요. 뭐 노르웨이산 고등어도 있고 뭐 칠레산 돼지고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 삶에 필요한 물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서 조달이 된 물건들이에요. 누구의 힘이냐? 바로 자본의 힘이죠. 그 큰 운수업체들하고 큰 무역업체들의 힘 덕분에 우리가 이제 하여튼 마트에 가 가지고 예 사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을 하고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구화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아이폰 같은 것도 우리가 또 물 건너서 넘어오고 뭐 이렇게 된 경제 같아요. 그래서 꼭 경제 생활에 공간이 없어진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들에 굉장히 많은 것들은요. 반경 1 킬로미터 안에서 조달합니다. 제가 그저께 머리를 깎았어요. 그 나이스 가이 가 가지고 이제 10,000원 주고서 이제 깎았는데 여러분 머리 깎으실 때 '아 이걸 갖다가 머리를 깎아야 되니깐 이번 주에 뉴욕에 있는 그 맨하탄에 있는 유명한 스튜디오에 가서 깎아야 되겠다.' 해서 '비행기표부터 예약하자.' 이런 분 계세요? 물론 뭐 연예인이라든가 뭐 그런 특수 직종에 계신 분들 또는 뭐 돈 많은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어림도 없는 일이고 일단 돈이 있다 그래도 귀찮아서 그거 못 합니다. 반경 1 킬로미터 안에서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봄도 됐으니 겨울에 눅눅해진 빨래를 빨아야 되겠다. 이걸 갖다가 프랑스에 있는 다국적 회사 세탁업체에 맡게 됐다. 이런 분 계세요? 없습니다. 코인 런드리 가서 그냥 해결하든가 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삶의 살림살이의 영역으로 가면은 지금 말한 이불을 깨끗하게 빤다든가 머리를 깎는다든가 이건 우리 좋은 삶에 너무너무 절실한 것들인데 반경 1 킬로미터 안에서 해결하는 것들입니다. 그 이상 되면 피곤해져요. 안 해 버리고 말지. 그래서 안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캐나다에 유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게 안 됐어요. 제가 그때 살던 데가 그 학교 아파트래 가지고 반경 그 5 킬로 안에 머리 깎는 데가 한 3 군데밖에 없었는데 너무 비쌌어요.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머리를 길러 가지고 이렇게 꽁지머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 옛날 바이킹처럼 이렇게 묶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멋있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쿨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순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귀찮아서. 그러니까 이 반경 1 킬로 안에서 이게 워킹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지금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기업이라든가 이 시장 경제에서 또 많이 조달을 해 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활이 편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라떼 한 잔 먹고 싶은데 그 집에는 라떼 기계가 없다. 그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서울에 있는 도심 지역에서는 뭐 걸어서 한 500 미터 가면은 커피집 있잖아요. 요런 건 조달이 됩니다. 근데 조달 안 되는 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지금 머리 깎는 것도 그 1 킬로미터 안에 보면은 그 가게들이 있어요. 등등등등 있으니까 괜찮은데 생각지도 못한 것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 하나만 들게요.
자, 애를 기르시는 그 부모님들은 뭐 아버님이 됐든 어머님이 됐든 이 아이를 기르다 보면요. 아이를 갖다가 이제 어린이집 보내죠. 아침에 많이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찾아오고 이제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저희 친구들끼리는 똥끝 육아라고 부르는데 급하게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한 2 시간 동안 애를 맡겨야 돼요. 근데 맡길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은 닫았지.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친정집이 가까우면은 친정에라도 맡길 수 있고 뭐 시아버지 계시면은 시아버지 뭐 집에 맡길 수 있는데 뭐 부산에 계시다 뭐 또 저 뭐 강릉에 계시다 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 글자 그대로 똥끝이 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를.' 자, 이때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골목에 사는 집들은 서로 친해 가지고 "아 누구 엄마 이거 잠깐 좀 맡아 줘요. 나 지금 은행 좀 빨리 갔다 와야 돼요."라든가 해서 맡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의 어떤 도시 생활이나 지금의 생활에서는 이웃들끼리 그렇게 친한 게 아니래 가지고 똑똑 두드리고 "애 좀 맡아 주세요." 그랬다가는 이게 엄두가 안 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 이런 그 24 시간 그 육아센터 이런 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없진 않은데 가려면은 이게 또 차 타고 한참 가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반경 1 킬로미터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래서 평소에 덕을 좀 쌓아둘 걸. 이웃이랑 좀 친해 두고 지난 여름에 좀 메론 좀 많이 남았는데 그 메론 몇 개 좀 선물해 둬서 좀 얼굴 좀 터 놓을 걸 하는 후회가 생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만약에 마을 차원에서 그 서로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피가 마르는 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네트워크를 그 마을 주민들끼리 반경 1 킬로미터 안에 있는 주민들끼리 아이 기르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정들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맡아 주고 뭐 공짜로 그러자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적절하게 뭐 어떻게 뭐 돈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네트워크를 마을에서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육아 있죠? 똥끝 육아라고 저는 좀 거칠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아이 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한 번은 느껴본 정말 좋은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인데 지금 공공에서 마련한 그 24 시간 육아 센터도 이거는 거리가 멀어서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정도로까지 지금 어떤 자본이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아주 그 똥끝이 타는 순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 독박 육아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아이를 갖다가 계속 육아를 하고 있다 보면은 사람이 미쳐 버리죠 정말. 그러니까 아이가 그 언제 깨고 언제 잘지 또는 기저귀를 언제 갈아 줘야 될지 밥을 언제 먹여 줘야 될지 이거 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옆에 붙어 가지고 이러고 있다 보면은 사람이 거의 막 미쳐 버릴 것 같은 때가 있는데 한 2-3 시간 어디 잠깐 뭐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오든가 아니면 잠깐 친구라도 만나서 커피라도 한 잔 먹고 오든가 꼭 이렇게 똥끗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게 절실하게 어떤 좋은 삶에 필요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 서로 이걸 품앗이를 하든가 아니면 품앗이가 아니면 어떤 뭐 협동조합이든 뭐 센터를 만들든가 마을 차원에서 이걸 운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좋은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인데 이게 뭐 큰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오거나 아직 뭐 이런 걸 노리고 들어온 이런 서비스 업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공공에서 이런 부분까지 어떤 그런 복지 시설을 만든다든가 하는 거는 아직 좀 요원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 가지고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만든다든가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반경 1 킬로미터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반경 1 킬로미터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 중에 제대로 우리의 좋은 삶에 필요한데 조달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이거를 사람들이 좀 힘을 합치고 다른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보면 조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공동체 재산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이걸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커뮤니티 웨스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좀 얘기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재산, 즉 음 우리가 재산 그러면 이건 사적 소유든가 아니면 공공의 재산이든가 딱 두 개밖에 없는 걸로 너무 인식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두 가지 다 아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향유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면 좋은 그런 재산들이 있어요. 부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좀 친해지고 이러려다 보면요. 그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말은 다 아실 텐데 "도깨비도 수풀이 있어야 모인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도깨비 비슷해 가지고 좀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 소가 이제 언덕이 있어야 그 등에 붙은 벌레들을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도깨비들도요. 이게 그 벌건 대낮에 도깨비가 이렇게 방망이 들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수풀이 있어야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어느 정도 친해지고 뭔가 했을 적에 좀 모일 만한 장소가 있어야 그 모이는데 그래서 뭐 이러면 좋죠. 마을에 좀 이렇게 넉넉하고 기분 좋은 그런 뭐 정인회 뭐 이런 그런 술집 같은 게 있어 가지고서 거기 모여 가지고 "아." 하고 이러면은 좋은데 원래 이제 펍 영국의 사람들이 이제 펍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모여서 같이 맥주 마시고 그러죠. 이게 마땅치 않다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카페라든가 뭐 맥주집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있어 가지고 그 1 층에 그게 있고 2 층에 그 아이를 좀 맡겨 놓고 마음 편하게 맥주 마실 수 있도록 그 놀이방도 있으면 더 좋겠죠. 요런 것들이 공동체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 공동체 재산의 아주 쉬운 원형을 찾고 싶으시면은 우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그 농촌 같은 거 농촌이나 농촌 아니든 어느 마을이든 사람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우물이라고 하는 건 마을 사람들 전체의 재산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이 우물은 내 땅에 있는 우물이니까 이제부터 마시지 마." 혹은 "돈 내." 이러면 험악해지겠죠. 동네 박살납니다. 이렇게 옛날에 그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 전체의 재산이었고 그래서 우물에 대한 관리의 규칙들도 있었어요. 우물 반경 그 어느 정도에서는 빨래를 하거나 그 방류를 하거나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원칙이 있어야 우물물이 깨끗하게 관리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물 같은 걸 관리하고 그랬는데 우리 도시 생활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지금 말씀드린 가령 그런 뭐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 공간하고 놀이방하고 아이들 놀이방하고 같이 있으면 좋고 등등등. 요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 재산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개념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많은 분들이 이거 활동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거를 너무 제가 지금 건물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너무 유형자산, 부동산 이런 거에만 너무 저렇게 국한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마을 재산은요. 그 무형 재산도 있고 유형 재산도 있고 그래요. 자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가령 우리 마을에서 이때 마을이라고는 또 너무 넓으니까 또 반경 1 킬로미터로 생각해 봅시다. 반경 1 킬로미터 안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똥끝 육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를 좀 그렇게 급할 때 서로 좀 맡아 주고 맡아 받을 용의가 있는 사람들의 그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거 있죠. 이건 유형 자산은 아니죠. 하나의 정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건데 이 명단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같이 하겠다라는 그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아 우리 마을에는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 하면은 그거 공동체 재산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잘 뒤져 보니까 그 잘 몰랐는데 맨날 어디 그 구석진 데 가 갖고 맨날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막 만들고 이러는 분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목수이기도 하시고 설치 예술가이기도 하시더라. 그러면은 이분을 데리고 공방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분이 그러니까 시간이 허락이 되시고 이분이 의지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마을 사람들이 같이 뭔가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게 공동체 재산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마을의 어떤 한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놀이터들이 있잖아요.
놀이터들이 있는데 놀이터 중에 뭐 아이들이 많이 와서 노는 그런 놀이터도 있지만은 그 뭐 미끄럼틀이나 이런 게 있긴 있지만은 아이들 잘 안 오고 그다음에 썰렁하고 그래 가지고 잘 사용이 안 되고 그래서 밤에 그 이제 불량 청소년들이 담배나 피우고 소주나 마시는 이런 장소로 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담배꽁초 막 그득하고. 근데 어떤 마을에서 이렇게 했대요. 그 지자체 그 동사무소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요 놀이터를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놀이터 일단 그 녹슬은 것부터 좀 치우고 그다음에 벤치를 만들어서 어머니들이 그러니까는 어머니 뭐 어머니만 아니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그 아이들 데리고 온 그 부모님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커피 부스도 만들었대요. 그래 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 조그만 놀이터가 사실은 키즈 카페 비슷하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좋잖아요. 애들 그 데리고 와서 놀라 그러고 그 부모님들끼리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1시간 동안 좀 수다 좀 떨고 가고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놀이지도사라고 하는 그걸 또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그 놀이터에 그냥 풀어 놓을 게 아니라 아이들이랑 좀 재밌고 유익하게 놀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일 주일에 사흘을 잡아서 하루 아이들이 제일 놀 만한 시간에 하루에 3 시간씩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아이들이랑 놀아 주는 역할을 맡기고 그 사람들한테 일정한 저걸 보수를 지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뭐 부업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랑 몇 시간씩 놀고 쪼끔 부수입을 올려서 가고. 그러니까 이 놀이터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아 이거 뭐 좋잖아요. 애들 데리고 나오면은 놀이 지도사 있어 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막 재밌는 놀이도 막 한쪽에서 막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앉아 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하늘도 좀 보고 좀 한숨 돌리고 요렇게 되면은 그 놀이터가 마을 재산인 겁니다. 그러면 그 놀이터의 경우에는 유형 자산도 있고 무형 자산도 있죠. 하지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놀이터의 유형 자산이라 할 그 터전하고 그 시설 녹슬은 미끄럼틀은 그전부터는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 마을의 재산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놀이지도사가 있고 또 거기 뭐 커피 부스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북적북적하고 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은 그 마을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마을 재산이 되는 거죠. 이 마을 재산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우리의 좋은 삶에는 필요한데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마련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적합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건물을 마련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유형 자산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거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합의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거냐라는 어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제가 지금 두 가지 원칙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반경 1 킬로미터의 원칙, 하나는 공동체 재산의 원칙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 아이고 이게 뚝 떨어지면 뭐 지금 뭐 모든 사람 사는 데가 다 천국이게요? 잘 안 만들어집니다. 일단 반경 1 킬로미터 안에서 뭐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 어디 가 보면 또 그 미장원도 있고 또 미장원 옛날 말이구나. 그러니까 뭐 이발소도 있고 그다음에 뭐 헤어컷 센터도 있고 하여튼 등등 있어서 잘 해결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반경 1 킬로미터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공동체 재산이라고 하는 거 이거 조성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게 제가 아까 방금 무슨 뭐 동화 이야기처럼 뭐 이런 놀이터가 맹글어진 얘기를 아주 뭐 환상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아이고 이거 조직하는 게 뭐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뭐 커피 부스를 만든다? 그거 누가 할 거예요? 근데 그 돈은 누가 댈 거예요? 그리고 뭐 벤치를 간다? 그러려면 지자체랑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아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 그 깐깐한 분들 얼마나 많아요. 또 그거 잘 얘기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여기 이제 활동가들의 역할이 있는 건데요.
활동가라고 하는 말이 지금 너무 남발이 되고 많이 쓰이고 있어 가지고 이 말이 좀 의미가 좀 많이 좀 퇴색이 되고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냥 제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활동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내는 건데 그 핵심이 되는 거는요. 나와 우리의 좋은 삶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활동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제가 아까 이 좋은 삶이라고 하는 말은 쉬운데 뭐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이게 내용이 뭐냐 가지고 뭐 왈가왈부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 "좋은 삶이 뭐냐?"라고 해 가지고 좋은 삶 그러면은 뭐 쉬운 말 같지만은 막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틀려요 생각이.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 동네의 좋은 삶? 우리 아파트값 올리는 거지 뭐. 그래 가지고 여기 뭐 좋은 것도 들어오고 시설도 들어오고 백화점도 생기고 그래서 "땅값 올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다른 분들은 다른 얘기를 할 것이고 좋은 삶에 대한 생각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 개인의 좋은 삶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해 보시면 압니다. 오늘 집에 가 갖고 주무시기 전에 '나의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게 쉽게 답이 안 나올 겁니다. 막연한 몇 가지 얘기가 나올 뿐이고 또 뭐 그 텔레비나 그 방송이나 뭐 틱톡 이런 데서 봤던 삐까번쩍한 그런 거는 그런 이미지나 지나가지 '아 내가 나의 인생에서 내가 좋아하는 나의 좋은 삶은 이거야.'라고 확고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가족이 되면 더 힘들겠죠. 아버지 생각 다르고 어머니 생각 다르고 애들 생각 다르고 여기서 좋은 삶을 합의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게 마을이나 그 단위로 넘어가면은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움 나고 회의해 봐야 회의가 밤새도록 길어지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 우리 활동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요. 구존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동존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점들은 인정하면서 같은 것들을 찾아낸다. 이런 게 이제 구동존이라는 말씀인데 그 단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니즈가 뭐냐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활동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놀이터의 예라든가 또는 그 아까 막 제가 뭐 똥끝 육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마음속에서는 지나가요. '아 이러면 좋겠다. 아이.' 막 이런 생각도 지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조직화해 내고 이걸 물질화시키고 실현시키려다 보면은 누군가는 집요하게 이걸 뛰고 관찰하고 조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활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한번 얘기를 꺼내 보고 사람들의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자기 생각도 한번 바꿔 보고 그래서 이게 쪼끔씩 쪼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그거를 찾아보고 찾아가면서 어느 단위에서 좋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조달할 수 있도록 행동을 만들어내고 틀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활동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활동가라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일 텐데 제가 저야 뭐 활동가도 아니고 뭐 그냥 책이나 읽은 사람에 불과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얼마나 영양가 있는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좋은 삶이 뭔지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가로서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역량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이 있을 겁니다. 준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말씀드린 종류의 활동을 하시려는 분들은요. 좋은 삶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자기 삶에서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그 훈련을 먼저 갖추는 게 제일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런데 제 경우를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혼자서 오래 살았는데 혼자서 살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그 식생활이에요. 식생활을 갖다가 영양 균형이 맞도록 식생활을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는
그 야채랑 단백질이랑 뭐 탄수화물이랑 등등 해 가지고 영양 균형 좋은 식사를 하려면은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셋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돈이 많든가 시간이 많든가 아니면 돌봐주는 사람이 있든가 셋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셋 다 없다 그러면은 맨날 그냥 라면에 만두입니다 그냥. 라면에 스팸에 만두 뭐 이러고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러다 제명에 못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내 좋은 삶에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균형 좋은 식단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게 되죠. 근데 생각이 들면 뭐 해요? 몸이 움직이나. 자 그럼 이제부터 야채를 갖다가 그 요리하는 레시피를 좀 익혀 보자. 뭐 책도 사 오고 뭐 요리 도구도 사 옵니다만 몸 잘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아유 귀찮다. 그냥 저 라면이나 끓여 먹고 때우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계속 살게 되고 이러는데 이것부터 저는 좀 바로잡아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제가 그 혼자 사는 그 외국 생활을 한 8 년을 했는데 그 8년 동안 그 라면과 만두로 와 스팸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라도 결국 이제 뭐 야채 썰고 그다음에 사라다 만들고 등등등 하는 저걸 하게 되는데 이게 좋은 삶을 갖다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몸으로 이걸 실행하는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지난하고 고통스럽구나라고 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내 한 사람 몸뚱아리를 위한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내 가족 나아가서 지역, 마을 뭐 이런 데서 어떤 그 좋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걸 찾아내고 그걸 실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느냐. 거기다가 사람들 의견이 다 달라 가지고 막 시비까지 붙으면은 '내가 이러고서 내 청춘과 인생을 보내야 되느냐.' 이런 회의가 왜 안 들겠습니다. 안 들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여기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실현되고 이게 되려면은요 요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아까 이 돈벌이 경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이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벤처 사업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도 있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해야 뭔가 대박이 터진다.'라고 그래서 오늘도 불철주야 집에도 안 가고 일주일째 밤을 새면서 열심히 그 벤처 기업을 만들려고 그 분투하시는 분들 계시죠, 창업하는 분들. 활동가도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사실은 똑같은 정도의 고민과 그 강도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당장에 어떤 이게 잘 되면은 대박이 터져서 내가 뭐 '큰돈을 번다.' 이래 가지고 사람이 밤을 샐 수는 있는데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이런 것만 가지고서 밤을 새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활동가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있고 또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제가 뭐 제 주제를 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을 쭉 일별을 하자면요. 돈벌이 경제하고 살림살이 경제는 다른 겁니다. 재테크도 중요하고 돈이 수입이 좋은 직업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경제 생활이 그것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나와 우리의 좋은 삶을 위한 경제, 살림살이 경제라는 게 따로 있고 이거는 나와 우리의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활동을 실제로 조직해야 됩니다. 자, 이걸 조직하는 게 우리 활동가들의 그 본령의 임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을에 가면은 또 실제 현장에 가면은 1km 행동 반경의 원칙이라는 것도 한번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계속 그냥 활동을 하면서 또 만들어서 없어지고 만들어서 없어지고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러지 말고 공동체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축적해 나가는 게 발전의 첩경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활동가 분들 여러분들이 우선 좀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홍기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